운동권은요,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역사의 대서라고 생각을 한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다고. 일단 여러분,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선생, 이 전환시대의 논리, 이 책이 미국 패권,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 베트남전에서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시대가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누가 패권국가, 미국을 대체해서 미래에는 결국은 중국이 패권국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3세계 주도국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이 책, 이영희 선생의 이 책 두 권, 8억인과의 대화,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이 두 개가 운동권 머릿속에다가 언젠가는 미국이 물러가고 중국이 세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두 책은 뭐를 하냐면 NLPDR적인 사고방식의 뿌리라고. 이게 NLPDR이 뭐냐면요, 여러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세상의 좌파가, 크게 보면 좌파가 NLPD 이렇게 두 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PD는 여러분 제국의 좌파야. 제국의 좌파고, 이 NL은 식민지의 좌파들이에요. 뿌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호치민이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단 말이에요.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는데 호치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도대체 제3세계 이렇게 식민지 국가들의 국민들에 대해서 너희가 연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도대체 인민해방이 뭐냐 그러면서 프랑스 공산당에서 따져. 맞는 말일 수 있잖아요. 프랑스 공산당 애들도 그 허연 애들이 세계 만민 이렇게 하면 호치민한테 여러분 정말 평등하게 돼 있겠어. 호치민 입장에서는 정말 서러운 일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새끼들은 결국 프랑스 새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프랑스 공산당원들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의, 식민지의 좌파와 제국의 좌파들이 식민지 좌파를 어떻게 보겠냐고. 그거를 얘네들이 뼈저리게서 식민지 좌파들은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식민지 좌파들은 그 제국의 좌파들이랑 다른 길을 가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 마오쩌둥주의, 이 김일성주의 주체사상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러시아는 여러분 누구한테 지배를 당한 적은 없잖아. 그래도 러시아 가오가 있지.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의 좌파들은 지네가 식민지라는 건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만 강조한다고. 근데 계급만 강조하는데 얘네들은 네이션 자체, 그러면서 민족 이런 개념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선 이 네이션을 완전히 비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민족 해방, 식민지 해방, 이거 하는 좌파는 다르게 되는, 그게 마오주의야. 마오쩌둥주의라고요. 그래서 NLPDR적 관점에서 국가를 세운 데가, 그걸 세운 데가 NLPDR 국가 간으로 국가가 성립된 게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북한, 중국, 베트남이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좌파는, 그러니까 서구의 좌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서구의 좌파는 그러면서 혁명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되면서 혁명을 포기한 좌파가 생기죠. 그게 일명 로자 룩셈부르크에서의 그 독일 사회민주당 에스페데에서도 혁명주의로 계속 가야 되는 파와, 아니야 이제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파야, 이렇게 혁명을 포기해야 되는 파와 혁명을 계속해야 되는 파로 나눠가지고, 그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제 베른슈타인주의는 혁명을 포기한 주의,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혁명을 계속하겠다는 주의,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혁명을 포기한 주의로 가거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일명 아는 사회민주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좌파,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한 좌파인 거예요. 삼권 분립, 그러니까 민주집중제 같은 얘기 하지 않는다고. 부의 재분배 같은 거나 이제 사회복지 이런 걸 강조할 뿐이지, 삼권 분립, 그리고 사법체제, 권력을 이제 시민사회에서 투표로 권력을 바꾼다, 이런 걸 무정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NLPDR 계열이나 이쪽은 투표 님이 뽕, 그걸 대체하는 게 뭐예요?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고. 권력 집중.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령론 이런 거를 내세운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운동권 이 인간들은 이 NLPDR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긴 국가들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패권국이 될 거라고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 마음속에서 그게 있다니까. 거기다가 더 좋은 게 있어요. 중국이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드디어 우리의 그 반미 미국을 쫓아낸 이거를 실현해 줄까 이런데 엔드 중국이 돈도 줘. 중국의 비즈니스로도 좋아. 얼마나 지금 그래. 그러니까는 중국이 단순히 패자가 될 거란 예상을 넘어서 적극 협조한다니까 얘들이. 그게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 이거 뭐 좌파 우파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다 똑같은 운동권이지. 내가 봤을 땐 국민의힘도 운동권 정당이야. 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 국민의힘 맞아. 김영삼 대통령이 민정계 내쫓으려고 누구 끌어들였어요? 운동권 끌어들였잖아. 핵규형. 핵규? 발음이 미안하다. 학규, 손학규, 기타 등등. 이게 1994년일 거예요. 1994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손학규. 이런 사람들 영입하고 기타는 운동권 오지게 영입한다고. 그랬더니 근태야 나 운동권이지 그치? 형 일로 와. 그래서 한나라당에 있었던 손학규가 운동권이지 와가지고 거기서 2007년에 대통령 후보하려고 김근태 대타로 그러면서 우리가 서울대 트로이카였어. 운동권 트로이카 조영래 변호사. 조영래, 김근태, 손학규 서울대 트로이카지. 민평학년 트로이카. 이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아니 한나라당에 있었던 손학규가 오는데 이질감이 없었다니까. 뭐야 서울대 운동권이라 이거야. 그런데 뭐 손학규는 왔지만 손학규 아닌 사람 뭐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보면 장난 아니지. 그러면서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야. 하태경이고 원희룡이고 기타 등등이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원희룡 지사 내가 미안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교두보로 삼았던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잖아. 중국이 오지게 제주도를 교두보 삼아가지고 따이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영주권 확보하는 것까지 제주도를 그렇게 완전히 프리앤 오픈, 완전히 중국을 향해서 그렇게 열어주신 그거 설마 그냥 별 생각 없으셨겠지. 난 그래서 정말 다 의심스러운 거야. 정말 의심스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김일성 힘을 빌려가지고 전두환을 몰아내자고 했었던 양반들이라니까. 어렸을 때 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시진핑의 힘을 빌려서 미국을 몰아내자, 이 유화적 발생을 나이 50들 먹어서 한다니까. 금융, 경제, 사회, 산업, 문화, 정책 일반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친중적으로 이 인간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미국이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니네 뭐냐라고 우리 한국한테 물음표를 찍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제가 뭐 이준석 저쪽 이런 차원에서 정파운동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이 정도 위기 상황이 왔는데 국민의힘 자체가 보수 정당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카톡 1대1 카톡이요. 어저께 400분 답장 드렸고요. 지금도 한 200분 쌓여 있는데 제가 빨리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래도 지금 이게 후퇴라면 우리 진짜 생각보다 끔찍하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왜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났다고 착각을 했냐면, 중국하고 북한이 여러분 91년 소련 멸망 이후에, 소련 패망 이후에 어땠어요? 우리 북한하고 중국은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였다고. 우리가 우쭈쭈 해줘야 되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핵무장을 했지.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중국은 저렇게 경제가 발전했어. 그랬는데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장을 하고
저렇게 왔어요. 왜 우리가 우쭈쭈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 뭐 이런 관점이야? 뭐야? 누가 누구를 우쭈쭈를 해 지금? 그리고 저들이 공산주의 NLPDR적 관점에서의 선전선동과 주변에 그 나라를 잡아먹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주사파들 이용해서 리버리지를 땡겨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침투해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각성을 안 하고 공산주의는 끝났다. 공산주의는 끝나긴 뭐가 끝나? 정확히 얘기하면 공산주의가 끝난 게 아니라 소련이 끝난 거지. 소련이 끝난 거였고,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납작 엎드려 있다가 지금 이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북한은 핵미사일 들고 우리한테 흔들고 있고. 여러분, 우리 지금 다시 반공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그게, 우리 어렸을 땐 소련이 대장님, 중국, 북한이 쫄, 이런 식의 반공 의식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대장님, 그런데 북한은 중국의 쫄이 아니라, 북한은 중국이 옆에서 그렇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자기네들이 확 잡아먹을 걸 북한이 우리보다 더 신경 써. 북한이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내정 간섭이나 기타 등등이 정은이도 중국보다 미국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지,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소대가리 솟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미국하고 잘 지내자고. 중국이 아니라 이 자식들아. 북한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지금 상황 여러분, 다시 반공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반공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소련보다 중국이 지금 훨씬 더 막강하다.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소련은 얽혀있는 게 없어서 딱 그냥 했으면 좀 그랬는데, 지금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에서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아주 복잡하고 치열한, 이건 단순 냉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갈등이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우리 한국 정치도 그렇고, 우리 지금 여러분 거의 러일 전쟁 발생하기 직전? 청일 전쟁 발생하기 직전? 거의 그 정도 지금 상황이다. 대외 환경이. 그런데 한국 정치는 완전히 노론, 소론, 북인, 남인, 동인, 서인 이 정도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거야 원. 이러니 정풍 운동을 하자는 얘기가 발생을 하는 거지. 각성하자. 정풍운동은 그거는 좌파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이 사상을 제대로 무장하기 위한 정풍운동을 해야 됩니다.